안녕하세요. 살면서 제가 겪은 가위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후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 뒤에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부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늘 그렇듯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방의 구조상 발 아래쪽에 화장실이 보이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에 화장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이명이 들리는 순간 전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명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저에게 다가온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가위를 풀었다가 다시 눌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 전에 분명히 닫아두었던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겪고 한동안 밤에 잠드는 것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한동안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인실이긴 했지만 룸메이트와 시간표 자체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서 잠이 든 저는 해가 다 저물어갈 무렵이 돼서야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어두컴컴한 방 안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룸메이트의 침대 쪽에서 쇠를 긁는 것 같은 금속성의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이 이내 방울소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마구 울렸고 전 그 상태 그대로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위를 풀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는데 이상하게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서 정신을 차리고 손으로 더듬어 보니 뒤쪽에서 뻗어나온 어떤 손 하나가 제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린 순간 전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가? 그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전 기숙사를 뛰쳐나왔고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때 그 방울소리는 뭐였으며 제 눈을 가린 그 손과 목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 기이한 일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지몽을 꾸는 것은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예지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의 상황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예지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먼저 제가 5살 때 한참 야후 꾸러기와 슈게임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에서 컴퓨터로 야후 꾸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팝업 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슈게임으로 넘어갔는데 그것 역시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창이 뜨더군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그대로 꺼져버렸고 전 잠에서 깼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야후 꾸러기가 없어졌고 시간이 흘러 슈게임도 없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호주의 유명 관광지에 가서 코알라를 안고 사진 찍는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실제로 꿈에서 봤던 그 장소에 가서 코알라를 안고 사진을 찍게 되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무렵에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모 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청와대로 수학여행을 가는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무당이 나타나서
어떤 여자의 목을 쥐고 마구 흔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청와대 안으로 쳐들어와서 손에 든 촛불로 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때는 참 특이한 꿈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중학교 수학여행 도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반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꿈을 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꿈에서 3명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일본으로 갔었는데, 바로 그 친구들과 함께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보다 한 학년 선배인 언니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놀랍게도 우리 학년 역시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갈 거란 말이 들리더군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예제몽을 꾸었는데요. 당시 저는 꼭 다니고 싶었던 고등학교의 면접을 본 후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예비 소집을 가는 꿈을 꾸었고, 저는 결국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꿈에서 보았던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오싹합니다. 제가 5살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던지라 안방에서 엄마와 언니 이렇게 3명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문제일이 일어났던 그날, 시간은 대략 새벽 2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안방에 있는 큰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 있었죠. 당시 집에는 잔디가 깔려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너무 안 와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 뭔가 하얀 것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눈을 정면에 두고 있더라도 사방으로 느껴지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당에 널어둔 하얀 수건이 바람에 날리는 줄 알고 무시를 했는데, 그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사람 형체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마당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을 보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대로 굳어버린 채 그 형체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창문 쪽으로 몸을 휙 돌려서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웠는데 마치 녹이 쓴 고철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점점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는 불과 1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절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무척 가까워서 그랬는지 그 형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은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조용히 응시하던 형체가 이윽고 말을 걸었습니다. 너야? 너야?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잖아.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서 점점 멀어지던 귀신은 또다시 절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놀랍게도 귀신은 그 말을 덧붙이며 이내 뒤를 돌아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가라앉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 그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구별하지 못했지만 새파란 피부에 빨갛게 얼룩져 있는 하얀 소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 저는 종종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가끔 이상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일은 어린아이였던 저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쌈무의 애청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2015년 5월의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방 안에 향초를 켜둔 채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다가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야심한 시간에 일어났던 사고라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결국 친구는 부산의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집안 사정으로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전 염치 없지만 친구의 병원에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왠지 모르게 조금 음침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치료를 받으러 가고 혼자 있을 때면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곤 했었죠. 우린 자주 옥상에 올라가서 수다를 떨며 놀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항상 열려있는 옥상 문이 보였고 우린 낮이거나 밤이거나 시간에 상관없이 늘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반쯤 열려있는 옥상문을 쳐다봤는데 어떤 까만 형체가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 조용히 옥상 문 쪽으로 다가갔고 그때 마침 까만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문 밖으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던 여자는 저와 마주친 순간 흠칫하고 놀라더니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병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친구의 어머니나 다른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눈 주변이 움푹 파인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돼버렸고 살짝 열려진 문만 봐도 흠칫하고 놀라곤 합니다.